그럼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월 얼마씩 입금하는 게 좋은가요? 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은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민영주택부터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후 1년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하면 되는데요.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 부산에서 85평방미터 이하는 300만원 예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역별 예치금에서 지역의 의미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 지역이 아니라 본인의 거주 지역을 의미하는 것,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주 지역별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 금액을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한다면 청약저축의 매월 입금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최소 금액인 2만원씩만 납입하거나 최초 2만원으로 가입만 하고 아예 납입을 안 해도 가입기간만 경과하면 나중에 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거주지역의 평형별 예치금 이상만 일시에 납입을 하면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은 민영주택의 경우는 같은 1순위 내에서 가점제로 당첨이 되려면 우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단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고 2년까지 인정을 해주고 최고 기간은 15년일 때 최고 17점입니다. 하지만 금액은 나중에라도 기준금액만 채우면 되므로 결론적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을 목적으로만 한다면 매월 저축금액은 얼마로 입금하든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의 경우인데요.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입금 회차와 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먼저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 금액을 24회차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1년이 경과되고 월납 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동일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0평방미터 초과주택의 청약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유리한데요. 여기서 저축총액은 인정된 회차의 납입 금액으로 1회차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즉 월 50만원을 입금을 해도 10만원만 납입 인정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1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40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는 동일 1순위에서 저축 납입 인정 횟수가 많은 자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일찍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 인정 횟수가 많게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내려보면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월 납입 금액은 얼마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국민주택 청약을 할 경우까지 대비한다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입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은 매월 2만원씩 납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2만원 가입 후 납입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매월 2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매월 2만원으로 회차별 인정금액이 채워져 버리므로 나중에 추가로 납입을 하더라도 이미 2만원씩 납입한 회차에 회차별 인정금액에 금액을 추가해서 늘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간 24회차 2만원을 입금을 한 경우에 1순위가 되더라도 저축총액은 48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자들 중에 2년간 10만원씩 납입한 사람이 있다면 이 경쟁자는 저축총액이 240만원이 되므로 결국 나는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당첨될 가능성이 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최초 2만원만 가입하고 납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국민주택 청약할 시점에 가서 그동안 채우지 못하고 연체한 납입금액
월 10만원씩을 채워 넣으면 회차별 인정되는 최고 금액까지 저축 총액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논리가 맞는 건지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3개월이 경과하여 24회차 납입일이 된 2021년 2월 1일이 현재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하는 매월 10만원씩 24회차를 납입한 경우이고요. 이하는 매월 2만원씩 23회차 입금한 경우인데 24회차 납입 시점인 2021년 2월 1일에 200만원을 채워서 총 240만원 이상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이고요. 3화는 가입 시 2만원으로 가입하고 납입을 보류하고 있다가 2021년 2월 1일에 연체된 금액 월 10만원을 24회차 채워 넣으려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차별 납입 인정일은 약정 납입일 더하기 연체 총일수 빼기 선납 총일수 나누기 납입 횟수이고요. 회차별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 식을 엑셀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1안의 경우는 10만원씩 24회차 납입을 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 국민주택의 청약을 시도한다면 1순위가 되고 납입 인정된 저축총액 240만원으로 경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안의 경우를 보면 2만원씩 24회차 납입을 했으므로 우선 2년이 되는 시점에 1순위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이때 24회차 저축총액은 48만원이므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를 납입을 하려고 하면 이미 납입한 회차에 추가 납입을 할 수는 없게 되고요. 200만원을 한 회차에 납입하면 인정금액은 10만원 밖에 안 되므로 200만원을 10만원씩 20회차로 쪼개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안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240만원이 인정이 되는 시점은 선납을 했더라도 납입 인정일자가 당겨지지 않으므로 19개월 후인 2022년 9월 1일이 됩니다. 그럼 3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초 2만원만 입금하고 입금을 안 하고 있다가 24회차 되는 시점인 2021년 2월 1일에 240만원의 금액을 10만원씩 24회차로 쪼개서 입금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차별 납입 지연 일수는 총 322일이 지연이 되어 약 10개월 후인 2021년 12월 20일에 24회차 납입 회차가 인정돼서 1순위가 되고 240만원 이상으로 납입 인정 저축 총액이 인정되는 시점은 약 11개월 후인 2022년 1월 3일이 됩니다. 이 엑셀은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설명글에 링크에 가셔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가지 안에 대하여 1순위로 인정되는 일자와 납입 인정된 저축 총액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19년 3월 1일에 가입을 하고 세 가지 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을 했을 때 투기가열지구에서 2년이 경과하고 24회차 납입이 되어서 1순위로 인정되는 시점은 1안과 2안 모두 2021년 2월 1일에 24회차 납입이 되고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1년 3월 1일에 1순위 인정이 됩니다. 3안의 경우는 연체일수로 인해 24회차 납입 인정일은 1안 대비 약 10개월 후가 됩니다. 다음은 총 납입액이 240만원 이상 인정되는 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안은 2021년 2월 1일, 2안의 경우는 1안 대비 19개월 후가 되어야 240만원 이상의 총 납입액이 인정됩니다. 3안의 경우는 연체된 납입 인정일을 감안해서 1안 대비 약 11개월 후인 2022년 1월 3일이 되어야 240만원의 총 납입액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3안이 2안보다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2만원씩 매월 납입하는 2안보다 차라리 입금을 보류하다가 청약을 하려는 시점에 목돈으로 납입 회차를 월 10만원씩 나눠서 채워가는 3안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게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2안의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 총 납입액이 적기는 해도 1순위에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4만의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체 금액을 다 채워 넣는다고 해서 바로 1순위가 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10개월 정도 후에나 1순위가 됩니다. 물론 국민주택 청약 경쟁률이 높은 주택이라면 단지 1순위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저축 총액이 많아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안의 경우 2년 후에 1순위가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차라리 4만과 같이 10개월 지난 후에 1순위가 되더라도 납입 총액을 많이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도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꼭 경쟁률이 높아서 저축 총액이 높은 경우에 당첨되는 경우 외에도 1순위 조건만으로 당첨이 되는 국민주택 청약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안과 같이 2만원씩 매월 입금한 경우에 2년 이상 되면 1순위로 청약에 당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 사이에 만약 저축 총액이 크지 않아도 1순위 조건만으로 청약에 당첨이 가능한 주택이 있을 경우에 매월 2만원씩 납입을 한 이안의 경우는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입금을 보류하고 있었던 4만의 경우는 1순위의 일자가 안 돼서 기회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국민주택 청약 중에 40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는 저축 총액이 아닌 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에 당첨이 됩니다. 따라서 40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는 2만원씩 매월 납입을 한 경우 당첨 확률이 높지만 가입만 하고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연체 금액을 납입하면 그만큼 회차별 납입 인정일이 뒤로 미뤄지므로 납입 인정일이 도래되기 전까지는 당첨 순서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액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할 계획이라면 매월 납입 금액은 얼마를 하든지 상관없다. 모집 공고일 이전에 지역별 예치금 이상만 입금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별 예치 금액을 미리미리 저축을 통해 마련해 두려면 매월 납입액을 채워 넣는 것이 좋다. 둘째,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까지 생각을 한다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최적의 납입 방법이다. 셋째, 자금이 부족하여 매월 2만원만 입금하는 것과 가입만 하고 납입을 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약 시점에 연체액을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40평방미터 초과 국민주택이면서 회차에 의한 1순위만으로는 당첨이 어렵고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될 청약주택이라면 매월 2만원만 납입하느니 차라리 납입을 보류하다가 나중에 10만원씩 연체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단 이때는 1순위 인정일자가 뒤로 밀리게 된다. 하지만 저축 총 금액으로 순위를 따지지 않고 기간과 납입 회차 1순위에 도달만 해도 청약 당첨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는 또는 40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매월 2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액 논란에 대하여 종교를 지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월 20만원씩 납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하여 헷갈리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똑똑한 금융, 똑금TV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